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론포포입니다. 론포포는 늑대 할머니라는 뜻이랍니다. 네, 포포는 할머니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 그림책의 작가는 에드영이고요. 우리가 에드영 이러면은 잘 알려진 작가죠. 그 7마리의 장님쥐 하면서요. 네. 이 작품의 특징은 옛 이야기 그림책이고요. 족자 형태의 그림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 옛 이야기 그림책인데 여기 이제 책에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 하면은 중국의 빨간 모자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이 실상 우리나라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 이야기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또 다른 출판사에서는 우리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 이야기로 또 부제가 달려 있기도 합니다. 족자 형태나 또는 병풍 형태의 그림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작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에드영입니다. 에드영은 중국 분이고요. 중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건너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칼테코 메달을 한 차례 받으셨고 칼테코 아너를 2회 받으신 분입니다. 롬포포가 칼테코 메달을 받은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7마리 장님쥐와 황제의 연으로 칼테콘 아너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드영 작품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알려져 있기는 7마리 장님쥐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롬포포는 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오늘 롬포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용은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엄마와 세 딸인 상, 타오, 파오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할머니 집에 다녀오는 동안에 문단속을 잘 하라고 하면서 세 아이를 남겨놓고 갔죠. 그런데 집 가까이에 살던 늑대가 아예 엄마가 집을 떠나는 것을 본 후에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다가가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엄마가 집을 떠나면서 문단속을 부탁한 일이 있나요? 엄마가 혼자 집에 있어라 이러고 가면서 어느 누구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잠시 집을 떠난 적이 있나요? 혹시 롬포포와 같은 우리나라의 동화를 알고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앞표지와 뒷표지입니다. 여기 앞뒤 표지를 연결하면 늑대가 나오죠. 네, 그래서 늑대 할머니. 중국의 빨간 모자 이야기. 이것은 롬포포를 그냥 번역을 했을 때는 중국의 빨간 모자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동화 중에서는 이게 빨간 모자 이야기기보다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 이야기가 더 우리의 이야기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는 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런 이야기로 또 부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늑대가 그려져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면지의 색깔을 보시면 우리가 병풍이나 족자에 이런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책 자체가 하나의 병풍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표지입니다. 롬포포 에드영 보림 출판사에서 나왔죠.
어둠의 상징으로 그들의 멋진 이름을 빌려준 세상의 모든 늑대에게 바친다. 에드용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하면 우리들 생각에 늑대가 어쩌고 저쩌고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우리의 이야기 속에 차지하고 있는 늑대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둠의 상징으로 그들의 멋진 이름을 빌려준 세상의 모든 늑대에게 바친다 하는 말씀을 작가분이 하신 것 같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살았습니다. 아주머니에게는 딸이 셋 있었는데요. 이름은 상, 타오, 파우체였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할머니를 뵈러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집을 떠나기 전에 아주머니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엄마는 오늘 집에 못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날이 저물면 빗장을 단단히 걸고 문단속을 잘 해야 한다. 알았지? 여기 전체적으로 배경은요, 온화한 색깔이 배경이 되고 있죠. 네. 엄마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다시 갔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겠죠. 그 부분도 이렇게 온화한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붉은색이 지금 나오는데요. 늑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 가까이에는 늙은 늑대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늑대는 마침 아주머니가 집을 떠나는 것을 보았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늑대는 할머니처럼 꾸미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와서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맞이인 상이 안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에그 귀여운 녀석들 할미다. 너희 포포란다. 늑대가 대답했어요. 포포라고요? 엄마는 할머니 댁에 갔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늑대가 이제 아이들 집에 들어와서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포포포 상이 늑대에게 말했어요. 상은 셋 중에서 나이도 가장 많고 또 가장 영리했어요. 시장하시지요? 은행을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은행이 뭐냐? 늑대가 물었어요. 은행은 아기 살결만큼 연하고 부드러운 열매예요. 그리고 은행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대요. 그런데 은행이 마당에 있는 나무 꼭대기에 달려 있어요. 늑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얘야, 포포는 늙었단다. 까딱 잘못하면 뼈나 부러질 걸 뭐 이제는 나무에 못 올라간단다. 포포, 그럼 우리가 은행을 몇 알 따다 드릴게요. 상이 말했습니다. 늑대는 무척 기뻤습니다. 자, 이후에 아이들 셋이 모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늑대가 오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바구니하고 밧줄을 가져오면은 나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하죠. 그죠? 그래서 자, 늑대가 거의 나무 위로 올라왔을 무렵 아이들은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끌어올렸습니다. 영차 소리를 지르며 끌어올렸지요. 바구니는 곧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맨 처음보다 높이, 두 번째보다 높이 거의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늑대가 앞발을 뻗으면 맨 꼭대기에 있는 나뭇가지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상이 기침을 하자 셋은 동시에 밧줄을 놓았습니다. 여기 세 아이들 손이 있죠. 동시에 밧줄을 놓았습니다. 바구니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머리만 쿵 부딪힌 게 아니었어요. 늑대의 심장이 그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자, 아이들이 늑대를
불러봤지만 죽은 늑대가 대답이 없자 아이들은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새아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폭군의 집에서 음식을 한 바구니 담아가지고요.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어제 왔던 포포 이야기를 죄다 했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어떠세요?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죠.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